요 13번부터 아래 쪽으로 몇 개의 문장이 옵션 가격 관련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이 있죠. 옵션 가격 결정 요인하고 옵션 가격 간 관계, 그 다음에 옵션 가격 기본 특성 및 옵션 가격의 결정 범위,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된 문장들이에요. 13번 다시 보시면, 불안권 동일한 상태에서 무위험 이자율이 높아지면 콜옵션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무위험 이자 나오면 바로 뭘로 전환하라 그랬어요? 무위험 이자율 높아지면 그게 행사 가격의 현가를 감소시킨다. 또 행사가 현가를 뭘로 해석하라? 현재 시점 기준의 일종의 실질적 행사 가격. 무위험자 높아지면 오늘 기준의 실질 행사 가격이 낮아지는데 콜옵션은 행사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한 옵션이죠. 그래서 무위험 높아지면 콜 가격 높아진다. 맞아요. 14번. 다른 조건 동일한 상태에서 옵션 만기가 길어지면 풋옵션 가격은 높아진다. 만기가 길어지면 풋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만기와 풋 가격 관계, 이건 알 수 없다 이거죠. 만기 길어졌을 때 풋 가격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하다. 반드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틀렸다. 15번. 다른 조건 동일한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풋옵션 가격 높아진다. 분산이죠. 기초자산 가격 또는 수익률 분산이 증가하면 이거는 콜, 풋 둘 다 가격이 높아지게 돼 있죠. 콜 가격도 높아지고 풋 가격도 높아진다. 이 얘기 한 김에 13번, 14번도 추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해야겠네요. 13번. 무위험 이자 높아져. 콜은 가격 올라간다 그랬죠. 그 이유가 오늘 기준 실질 행사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니까 콜 가격은 높아져요. 실질 행사 가격이 낮아지면 풋한테는 반대겠죠. 풋 가격은 낮아져요. 14번도 마저 보시면 만기 길어지면 풋 가격은 알 수 없다. 콜은 어떻게 돼요? 콜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죠. 만기 길수록 콜 가격은 높아진다. 16번. 무배당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유럽편 옵션의 경우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콜옵션 가격, 풋옵션 가격 모두 상승할 수 있다. 채권 쪽에서도 비슷한 표현들 등장했었죠. 시간이 경과한다. 뭐와 똑같아요? 잔존 만기가 줄어든다 이거죠. 그럼 14번. 만기가 길어질 때 콜 가격 상승, 풋 가격 알 수 없다죠. 시간 경과로 만기가 줄어들면 그럼 풋 가격은 여전히 알 수 없겠죠. 콜은 어떻게 돼야 돼요? 콜 가격은 하락해야 되겠죠. 콜, 풋 모두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풋옵션은 상승 가능하죠.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콜은 하락해야 되니까 상승할 수 있다. 틀렸어요. 17번 보실게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콜옵션의 가격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콜옵션 가격보다 낮거나 같다. 배당과 콜 가격 관계네요. 배당 지급하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콜이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콜, 얘랑 비교한다면 당연히 작아야 되죠. 만기일 전에 배당이 지급돼.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주가 하락은 콜한텐 불리한 것이고 풋한텐 유리한 것이죠. 콜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풋 가격은 상승하게 되죠. 맞는 표현이죠. 18번. 콜옵션 가격은 옵션 행사 가격보다 클 수 없고 풋옵션 가격은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보다 클 수 없다. 각 옵션들의 상한을 얘기하는 것인데 콜 가격 상한이 뭔가요? 행사 가격이 아니고 걔가 얘죠. 콜 가격 상한이 기초자산 현재 가격이야. 그 다음에 풋옵션 가격, 풋 가격 상한 클 수 없다. 뭐보다 클 수 없어요? 행사 가격보다 클 수 없는 거죠. 풋 가격이 행사 가격 얘보다 클 수 없다. 두 개가 밖에 있어요. 틀렸군요. 19번. 옵션 만기일까지 기초자산에 대한 배당이 없다면 미국형 콜옵션은 만기일 전에 행사되지 않고 미국형 풋옵션은
만기일 전에 행사되는 특성이 있다. 이거는 말 문제 2번 나왔었죠. 미국형 콜옵션 만기일 전에 행사되지 않는다. 미국형은 원래는 원한다면 만기일 전에 아무 때나 행사 가능한 조건 옵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의 경우는 만기일 전에 행사해서 얻는 이득이 만기일까지 가져가는 것보다 절대 크지 않기 때문에 행사되지 않는 기본 특성이 있다. 반면에 풋옵션은 만기일 전에 행사하는 게 얼마든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엔 반드시 요 전제가 필요해요. 배당이 없다. 무배당 주식을 기초로 할 때만 그런 거예요. 배당이 있게 되면 A가 달라져요. 배당이 지급이 된다면 주가 떨어지니까 콜은 불리하잖아요. 따라서 배당 지급으로 주가 하락하기 전에 콜도 미리 행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바뀌게 돼요. 풋옵션은 배당으로 주가 떨어지면 오히려 유리하죠. 행사를 좀 더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20번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주식을 기초로 미국형 콜옵션의 경우 만기까지 기간이 남아있다면 콜옵션 매도 가격이 행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크다. 콜 매도 가격이 행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크다. 얘가 더 크다. 방금 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행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게 뭐겠어요? 요게 당장 행사한다면 그때 얻을 수 있는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콜옵션 매도 가격은 매도가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일종의 시장 균형이라면 균형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균형하에서는 매도든 매입이든 시장 균형 가격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균형 가격은 당연히 뭘 전제로 평가되어 있겠어? 배당 없는 주식을 기초로 한다면 만기일 전에 행사가 안 될 거니까 만기일 전에 행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평가되어 있는 가치가 매도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행사하지 않는 이유가 행사해봐야 그걸 통해 얻는 가치가 행사하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치보다 작기 때문인 거잖아요. 따라서 얘가 더 크고 행사에서 얻는 가치가 작아야 되죠. 맞는 얘기죠. 21번부터는 풋콜 페리티 관련 얘기일 거예요. 보시면 기초자산 1개 매입, 풋옵션 하나 매입, 콜옵션 하나 매도, 풋콜 페리티 전략을 이용하면 옵션 만기일에 기초자산 가격과 관계없이 항상 행사가만큼 얻게 되어서 가격 변동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이건 별도 해석이 필요 없죠. 이걸 풋콜 페리티 전략이라고 하죠. 주식 하나 매입, 풋 하나 매입, 콜 하나 매도. 얘의 특성이 뭐야? 옵션 만기일 되면 반드시 주가 아무 관계없이 옵션 행사 가격만큼의 가치를 일정하게 얻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무위험 해지 포트폴리오죠. 무위험 해지 포트폴리오.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해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 풋콜 등가 균형식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 결합한 포트폴리오 오늘 가치, 주식 매입, 풋 매입, 콜 매도죠. 이게 오늘 가치인데 만기를 가면 옵션 행사가만큼 일정한 가치를 항상 얻기 때문에 그 만기를 얻는 무위험 수익, 행사 가격을 무위험으로 현재 가치 환산한 것과 같아야 된다. 요렇게 해서 풋콜 페리티식이 얻어지는 거죠. 맞는 문장이죠. 22번 풋옵션을 매입하고 콜옵션과 무위험 채권을 매도하면 옵션의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공매할 경우와 동일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단 콜옵션, 풋옵션은 모든 조건 동일하며 무위험 채권은 액면가가 옵션 행사 가격과 같고 만기는 옵션의 만기와 같은 순서인 채다. 기본적으로 요 4개가 등장하면 첫 번째 풋옵션, 두 번째 콜옵션, 세 번째 무위험 채권, 그 다음에 주식이죠. 기초자산 또는 주식. 이건 전부 다 풋콜 페리티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풋콜 페리티가 갖는 중요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풋콜 페리티식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합성 포지션들을 손쉽게 만들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풋콜 페리티식을 요 문장대로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풋옵션 매입, 콜, 무위험 채권 매도죠. 풋 매입, 콜 매도, 무위험 채권 매도죠. 그럼 여기에 맞게 식을 정리하시면 돼. 그럼 P-C 넘어오고 그럼 S가 넘어가야 되네. 얘랑 같은 거지. 이게 뭐야? 주식 마이너스니까 주식 공매죠. 자, 이를 통해서 주식 공매할 경우와 동일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맞는 얘기죠. 264페이지
24번.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고 할 때 행사가격이 주식과 같은 등가격 유로편 콜옵션 이론가격은 등가격 유로편 풋옵션 이론가격과 같다. 얘도 풋클린가 공부할 때 기본 특성 중에 하나로 정리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핵심은 뭔가요? 등가격이죠. 등가격 상태에 있다. 그러면 콜풋은 반드시 그 가격 일정 관계를 지니게 되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알고 싶은 게 콜의 가격하고 풋의 가격의 크기 관계, 여기서 이제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럼 크기 관계를 비교하고 싶다면 이 식을 콜과 풋의 가격 차익에 대해 정리해 보면 되죠. 그러면 주가에서 행사가격 현재 가치 뺀 거 이렇게 되네요. 콜풋의 가격 간 차익이 반드시 와 같아야 된다. 등가격이죠. 등가격은 이 주가가 행사가격과 일치하는 상태에 있다. 그럼 이 우변이 행사가격 빼기 행사가격 현가죠. 이건 반드시 최소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콜가격이 풋가격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돼요. 같다라고 돼 있죠. 콜이 최소한 크거나 같아야 된다. 아마 25번도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일 거예요. 약간 해석은 필요하지만 다른 조건 동일하다면 마찬가지 등가격이죠. 콜의 시간 가치가 풋옵션 시간 가치보다 작다라고 돼 있네요. 틀렸겠죠? 등가격이죠. 내재 가치 얼마인가요? 등가격 또는 외곽 상태에서는 내재 가치가 빵이죠. 그렇다면 옵션 가치가 전부 시간 가치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콜풋 가치가 전부 시간 가치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등가격 기준 콜풋의 시간 가치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 옵션 가격은 그냥 비교하고 있는 거 아무 차이가 없어요. 등가격이면 콜이 풋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시간 가치 면에서 똑같겠지. 콜이 풋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작다. 틀렸어요.